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6장 도시군 계획 시설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6장 1절에 시설의 종류와 설치 관리 항목이 있는데 먼저 그 요약된 표는 전체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요약한 거고 먼저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걸 보시죠. 그러니까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학교 등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적 시설 53가지를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53가지 기반 시설을 그러니까 두 번째 점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 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도시군계획시설 아래, 굵은 3번 위에 그 조그만 글자로 되어 있는 표가 있죠. 그 표를 먼저 보시죠. 그러니까 그 표에 그러니까 위에 설명이 있고 하나, 둘, 옆으로 3칸이 있는데 용용용 입지 기개정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런데 가벼운 것 아니면 뻔히 당연히 만들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은 그 2억과 5억 8억 쓰면서 2년 3년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칸으로는 1번부터 7번 7가지 시설군으로 묶여 있는데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을 다 나누어 짚어보면 53가지가 됩니다. 뭐 젊으신 분들은 생활하는데 꼭 나이트클럽은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몸 푸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나이트클럽은 기반시설은 아니네요. 국민 생활에 필요한 53가지 공적시설 정해진 것만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1번 교통시설로 보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운하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예로 도로 떠올리면 되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집에서 도로 만들고 그 집 식구들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그 지역 사람들, 전국 누구라도 외국 사람도 와서 다 쓸 수가 있는 게 도로입니다. 공적 시설이죠. 세 번째 칸에 있는 그러니까 궤도나 자동차 건설기의 검사시설 그 운전학원은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흐름들만 쭉 한번 보시면 되는 거죠. 그 53가지를 다 그러니까 뭐 이게 외워야 될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국민 생활에 필요한 53가지 그러니까 공적 시설을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중에 도로 어디에 도로를 낸다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라고 하는 게 정해졌다고 치죠. 그러면 이 노란선 두 줄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다 도로 낸다 결정을 하려면 뭐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그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결정되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도로를 낸다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계속 이것도 길다고요.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이 뭐예요? 이렇게 노란선 두 줄 그어진 게 도시군계획 시설이죠.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그게 기반시설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동, 무슨 시, 그러니까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상이 위치가 정해져서 그러니까 도로 4차로 도로를 내겠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군계획 시설입니다. 종이 쪼가리 그림에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림 위에다 지도 위에다가 선 그어 놓은 겁니다. 그림이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불도저 포크레인 끌고 가서 도로 만드는 공사를 해야죠. 그 도로 만드는 공사를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기반시설, 도로는 필요하다, 수도는 필요하다, 공원은 필요하다. 뭔가가 있어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관리계획에 상당 부분이 이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인 거죠. 53가지 중에 어떤 것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겠다.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진 겁니다. 그렇게 그 구체적 대상이 정해진 것을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반시설 사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상이 안 정해졌으니까요.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빨리 혀에 익숙해지셔야죠. 도로 있어야지. 오는데 찾기를 엄청 막히네. 도로가 막혔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너네 동네는 도로 사정은 좋아?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죠. 도로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소련 말도 다르게 돼 있고 그 가닥들을 잡아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굵은 1번 기반시설 읽었고요. 굵은 2번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해설.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기반시설. 어느 시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지상수상 공중수중 지하에 우리나라 땅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그 중에서 특히 위치, 여기에 도를 낸다. 이런 것들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저 절차를 거쳐야 된다. 단, 공공청사는 시청, 군청 당연히 만들어야죠. 시장, 재래시장 등 포함해서요. 그거는 가벼운 거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음 쪽에 이제 그 이어지는 표는 아까 보셨습니다. 굵은 3번,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도로공원, 철도, 수도 등 대통령이 하는 공공시설 53가지 중에 27가지를 공공시설이라고 부르고, 공공시설은 동그라미 2번, 국가의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국가에 귀속되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시죠.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에서 BTO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보시게 되는데요.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도로죠. 기반시설입니다. 도로죠. 공공시설입니다. 이 회사에서 그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예요. 그 회사에서 얼마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간에 도로 공공시설이니까 만들기만 하면 국가로 넘어가게 된다고요. 그럼 뭐들 하고 만들어요? 다시 운영권을 받아서 몇 년 운영하면서 처음 들였던 비용을 다 회수해 가는 거죠. 회사에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빌드했어요.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갑니다.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트랜스퍼 됐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국가로 넘어간 것을 다시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오퍼레이팅을 한다고요. BTO 이런 내용을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개론에서 보시게 되고요. 그 공법에서도 어느 한 대목 더 추가해서 보실 내용은 있습니다. 다음에요. 굵은 4번 공동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내용은 이제 지구가 들어가죠. 공동구 아래 그림이 있는데요. 도로 밑에 공동구가 없으면 도로 밑에 왠가 파이프들이 여기저기 이것저것 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가스 파이프, 인터넷 파이프 묻어 있어서 뜯었다 덮었다 공사할 때마다 도로 뜯었다 덮었다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밑에 큰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오른쪽 아래쪽으로 작업 통로도 있죠. 1톤짜리 전기 트럭 정도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통로도 있고 거기에 왠가 파이프들을 정해진 자리들에 다 거치를 하고 다니면서 일을 하자고요. 그러면 빈자리가 있으면 뭔가 추가적으로 여기에 무슨 파이프를 넣을 일이 있으면은 거기다 도로를 뜯었다 덮었다 할 게 아니라 정해진 통로를 통해서 파이프를 끌고 들어가서 쭉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이 파이프를 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차를 막고 도로를 막고 차 못 다니게 하고 다 뜯어내서 얘를 파들어가서 보수하는 게 아니라 이 정해진 통로에 들어가서 보수를 하면 되죠. 그러면 차도 다니기 편하고 전봇대 쭉쭉 늘어지지 않고 보기에도 좋고 시설 보수에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왠가 파이프들을 만들기 위한 이 노란 구조물을 공동구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공동구란 전기파이프, 가스파이프, 수도파이프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작은 1번. 공동구가 설치됐으면 파이프 다 집어넣어야죠. 작은 2번. 가스관,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은 폭발하면은 하나가 폭발하면 다 마비가 되는 거죠. 시민생활 전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 새로 개발되는 곳들입니다. 정비구역은 있던 거 다 철거하고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축구장 하나가 10,000제곱미터입니다. 양쪽 사이드까지 이게 10,000제곱미터입니다. 축구장이죠. 국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로 길이 100에서 110m, 가로 길이 68에서 75m, 양쪽 사이드 붙여서 100m, 100 곱하기 100이면은 10,000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도시 건설을 할 때에는 거기에 쭉쭉 전기선 늘어져 있고 수도 파이프 공사하고 하수도 파이프 공사하고 하지 말고 공동구를 만들라고요. 우리나라 1번 공동구가 서울 여의도 개발 때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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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200만 초과 때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 4, 5 지금 읽는 거는 생략하고요. 공동구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 파이프 사업자는 아주 편해지는 거죠. A1. 공동구가 없으면 남의 파이프 살까 차 막고 도로 다 뜯어내고 땅 파들어가면서 다른 파이프 사이사이를 지나서 이 파이프를 설치하거나 이 파이프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구가 있으면 훨씬 파이프 사업자는 그러니까 활동하기가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이프 사업자는 돈 내라고요. 동그라미 3번. 설치 비용 낸다. 동그라미 4번. 차지해서 쓰는 만큼 점용료, 사용료 낸다. 동그라미 5번. 관리를 위해서 관리 비용도 낸다. 파이프 사업자는 돈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1절의 초점은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혀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주 어려워요. 차라리 8글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10글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보다도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4글자, 7글자까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공원은 필요하다, 기반시설 어디에 어떻게 만들겠다 그림으로 정해진 대상이 도시군 계획시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으로 위치가 결정됐습니다. 도로 만들 땅, 공원 만들 땅,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다 다른 건물 지으면 안 되죠. 사업에 방해되잖아요. 그러니까 6장 2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어디 개인 땅들이 있다고 치죠. 이렇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도로를 내겠다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있었다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그 위치를 시설 부지 또는 시설 설치 예정지라고 합니다. 결정이 있기 전에 여기에 옛날에 조그만 기와집 있었습니다. 초가집 있었습니다. 조그만 김밥집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내려면 있던 것들 싹 철거를 하고 도로를 내는 거죠. 기와집 놔둔 채로 그 양옆으로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싹 돈 주고 사들여서 다 철거를 하는 겁니다. 뒤에서 보실 내용이고 또 그렇게 또 많이 어렵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뒤에 볼 내용이지만 먼저 땡겨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치가 결정됐죠. 그러면 시행자는 두 번째 계획 실시 계획을 써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실시 계획이 통과가 되면 시행자는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할 때 남의 땅에다가 도로를 만들 수는 없죠. 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절차, 사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절차가
부지 전체를 다 매수하는 겁니다. 돈 주고 사들여야 되는 거죠. 뭐 건물도 다 돈 되는 것들을 다 돈 주고 사들여야 됩니다.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라도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공적 시설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요 강제 매수를 두 글자 수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 소유자를 보도록 하시죠. 식구들과 오손도손 살기 위해서 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참 준비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그 허가 신청을 넣으려고 하는 판에 도로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시설이 결정됐으면 건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는 거죠. 그러면 A라는 분은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행자가 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시행자가 매수하는 걸 빨리 사업을 해서 시행자가 매수를 하면 이제 땅을 어쩔 수 없이 넘겨야 되는 거죠. 협의해서 팔든 아니면 강제로 돈 받고 뺏기든 해서 돈을 받고 A가 원하는 다른 새 땅을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뒤에 이제 쭉 흘러가게 됩니다.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2번,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걔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청에서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왜요? 곧 시설 사업을 할 곳이니까요. 굵은 2번, 단계별 집행계획. 옆에 있는 조그만 표를 보시면 아직 착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3년 안에 착수한다, 3년 뒤에 착수한다 라는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에 도로 만든다 결정이 되었어요.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OW1H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가 일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건 뭐냐고요? 아, 누가 하냐고요? 그게 뭐 S건설이 됐든 H건설이 됐든 그러니까 시청에서 직접 하든 도로공사가 하든 아무튼 도로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언제 하냐는 건 궁금하네요. 어디서 하냐는 건 이미 다 위치가 발표가 됐잖아요. 뭘 하냐고요? 도로 만든다고 다 발표가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불도저 끄고 와서 하겠죠. 왜? 뭐 달라고요? 차 다니고 사람 달라고 만드는 거죠. 뭐 다른 것들은 다 뻔한 겁니다. 뭐만 궁금해요? 언제 하냐라고 하는 게 궁금한 거죠. 여기 있는 이 땅 주인은 도대체 도로공사가 언제 되냐고요. 요만큼은 도로로 묶였지만 여기가 사람 다닐 수 있는 길 같으면 여기 이제 땅값이 훨씬 뛰게 되겠죠. 그 자기도 다니기가 편한 겁니다. 여기 A분은 언제 하냐고요. 시설 결정되는 순간 그러니까 건물을 못 짓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을 언제 할지 가닥이 잡혀야 언제 사갈지 그래서 나는 그러면 새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가닥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들 궁금한 게 언제 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그런데 관청에서 시설 결정한 거에 대해서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데 그중에 시설들에 대해서 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착수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연말 예산 배정이 있잖아요. 결정했으면 그 연말 한번 지나고 다음 해까지 지나야 그러니까 연말까지 지나야 가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설 결정이 있으면 2년 안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군수는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말 예산 배정 2번은 지나고 2년 내에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하는 내용이 지금부터 3년 안에는 착수합니다. 돈이 없네요. 예산 배정을 못 받았네요. 그냥 밀려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 가지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시설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시설 결정했으면 2년 안에 발표를 한다. 그런데 3년 안에 착수합니다. 예산 배정 못 받았는데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발표한다는 얘기죠. 굵은 3번 10년 미집행이고 지목이 대이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고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시설 부지가 결정되면 시설 사업을 해야 되니까 건축물, 공작물 못 짓는다. 왜요? 시설 사업을 곧 할 거니까. 근데 한참 지나도록 사업을 하지도 않고 있어요. 또 앞으로 한참 동안은 또 사업할 가능성도 없다네요. 그러면 니네들 사업할 때까지 나 요만큼은 하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림으로 설명드리죠. 굵은 3번의 그 그림이요. 몇 년 지나도록 건물도 못 짓게 했다고요? 10년 미집행. 10년 지나도록 사업을 착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결정해놓고 10년 지나도록 건물도 안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 사업을 안 한 거죠. 건축물도 못 짓게 한 겁니다. 건물 못 짓는다. 그것 때문에 제일 답답한 땅. 건물 짓기에 딱 맞춤한 땅, 지목이 대인 땅이죠. 그러면 이분은 지금 시설 결정되고 10년 되도록 뭘 기다렸어요? 시행자가 사업하기를 기다렸죠. 뭐예요? 시행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포크레인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 비비는 게 아니라 내 땅 매수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 땅 주인은 10년 지나면 외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아 내 땅 사가라. 내 땅 사가라. 얘기하는데 10년이 지나야만 그걸 얘기할 수 있다고요. 10년 지나면 내 땅 사가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청이나 이쪽 시행자가 그로부터 6월 안에 사가는 게 아니고요. 산다, 안 산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100% 산다. 살 것 같으면 다 사업을 했겠죠. 사업 비용의 가장 큰 게 토지 등의 매입 비용인데 돈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갈 겁니다. 아무튼 산다고 했으면 그로부터 2년 안에는 돈 주고 사가야 되죠. 사갈 때는 현금이 오고 돈 주고 사가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이 매수하는 사람이고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면 종이 딱지를 주고 저 사람 땅을 가져갈 수도 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돈을 받아서 또 아니면 채권을 받아서 자기 돈 여유가 있으면요. 그래서 이제 새 땅을 알아보겠죠. 그런데 첫 방부터 못 사겠다. 그러면 이놈들아, 그러면 나 숨을 쉬게 해줘야지. 산다고 해놓고 2년 지나도록 안 사면 이놈들아 숨을 쉬게 해달라. 허가받아서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지붕 없는 공작물을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330 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그러니까 10년 미집행 지목이 대일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대목이고요. 기간은 10년에 6월에 2년이죠. 여차저차 마지막에 허가받아 3330 할 수 있다. 이 세 덩어리가 여기에 주된 초점이고 이 3330 할 수 있다는 건 시설 부지는 건축물 공작물 못 짓는다는 것에 대한 예외 규정인 거죠. 그러니까 문장에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매수 청구 요건 10년 미집행이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점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나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소유자들이 다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셋째 출점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매수 청구가 있으면 6월 안에 매수 여부 결정을 통지해야 되고 매수하기로 했으면 2년 안에 매수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현금으로 매수하는 게 원칙이고 동그라미 5-1, 5-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처음부터 매수 못 얻었다. 매수 불허. 매수 지연 때 허가 가능한 개발행위가 단독주택 3층이야. 1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야. 2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야. 공작물을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4번이요. 시설 결정해놓고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20년 지나도록 사업을 안 했으면 그 시설 결정 꽝 된다. 없어진다는 거죠. 또 상식적으로 20년 전에 뭐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다가 20년이나 지나서 지금 뭐 한다고요? 그게 어울리겠어요? 전혀 얼토당토 않은 시설이 되는 거죠. 하지 마라. 그런데 20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20년 되는 날 다음날에 효력 상실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초점입니다.
자, 이제 6장 3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로 만드는 사업을 하는 거죠. 도로는 필요하다. 기반시설. A동 100번지일 때 4차로도를 내겠다. 도시군계획시설. 지도에 선그어진 거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표를 보시면 6장 3절의 첫 번째 표요. 도시군계획사업,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어요. 용용용, 입지, 기, 개, 정.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 사업. 그 다음에 개, 정,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표의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옆으로 4칸 중에 두 번째 칸.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어디에 사업을 한다. 대상 지역을 정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설계도를 정하고. 세 번째 계획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수용. 돈 주고 뺏는 거면 돈 주고 가져온 걸로 끝났죠. 돈 줬잖아요. 끝났습니다. 세 번째 계획이 필요 없는 거고. 바꾸어 줄 때는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바꾸어 주든. 근데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이 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낡은 집 대신에 새 아파트로 바꾸어 주든. 바꾸어 주는 거 할 때는 어디로 바꾸어 줄게, 뭐로 바꾸어 줄게 하는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계획을 세우고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의 둘째 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서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땅들이 있다고 치죠.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도로를 낸다고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다고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하는 게 뭐였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였죠. 다음에 시행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시행자는 바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쓰는 겁니다. 위치는 결정돼 있죠. 그 도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새 도로를 만드는데 중앙 분리된지 중앙 분리선인지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인도는 어떻게 할 거며 가로수는 뭘 심을 건지 도로 밑에 파이프는 어떻게 할 건지 등에 대한 설계도를 써냅니다. 설계도가 통과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행자가 실시계획 서원에서 관청에게 도장을 받고요. 여기는 이제 바꿔주는 거 없죠. 돈 주고 땅 사서 거기다 도로 만들고 나서 옛날 땅주인에게 도로 2평, 3평 끊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변환 계획이 따로 없습니다. 바로 사업을 하면 되고 사업의 가장 시작이 매수라고 그랬죠. 기타 이러저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사업 설계도대로 공사가 다 끝났으면 공사 끝 발표하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아까 검사를 받아야죠. 시행자가 공사 끝이 아니라 관청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실시계획인가. 그래서 내가 도장 찍은 대로 사업 잘 끝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공사 끝. 사람은 초점이 아닌 거죠. 굵은 1번.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도로를 설치하거나 정비, 개량하는 겁니다. 굵은 2번.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있는데요. 그 괄호에 있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은 농지법 끝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민법에서 인격을 갖추고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공법의 행위 주체는 관청도 할 수 있고요. 국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도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국세 집어서 만들어서 만든 회사 한국도로공사, 땅이나 집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한 한국토주택공사, 그런 또 아니면 지방세 들어간 회사, 공기업들이 있고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민간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계획법부터 농지법 끝날 때까지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첫 번째 순환에서는 여기가 좀 세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국토계획법에서는 특광시군을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중에 특광, 시, 군이 강조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바탕 다음 쪽 문장 동그라미 1번 행정청 누가 사업을 할 거냐고요. 행정청 중에서도 특별 국토계획법 도시군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사업을 하는 게 원칙. 동그라미 1번 끝에요. 경부고속도로 국토부 장관, 경기도 10개 시군 애집고 다니는 도로 도지사도 할 수가 있다.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아닌 자, 공기업이나 민간, 관청도 아닌데 지 맘대로 공익사업을 할 수는 없죠.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그래도 여기까지는 공적 주체인 거죠. 공적인 목적으로 애당초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공적인 목적으로 국세, 지방세 들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공적 주체가 아닌 민간이 사업을 하려면 수용을 하잖아요. 남의 땅을 뺏게 되는데 민간이 수용을 하려면, 즉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민간 수용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숫자 갖고 시험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민간은 수용할 때 요건이 필요하다. 시행자들이 설계도를 써내는 겁니다. 설계도를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굵은 3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설계도가 확정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은 개인이 돈 벌자는 사익사업이 아니라 국가, 지역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이죠. 그래서 돈 벌자는 어느 누구는 할 수 없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공익사업일 때만 혜택 주는 것,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4-1번 공익사업 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출입 등. 관청에 가서 서류를 공짜로 복사해 올 수도 있고요. 서류를 공짜로 보자고 할 수도 있고 공짜로 복사를 해올 수도 있고 무료 열람. 서류를 어느 땅 주인이라든지 관계된 사람들에게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송달, 보낼 송, 도달할 달. 네, 민법 보면 도달이 원칙이거든요. 도달시켜야 되는데 도달이 안 되고 문 앞에서 계속 반송이 되어 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정없이 보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이면은 그 사람에게 도착한 게 된다. 공시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제 그런 혜택 조항들이 있습니다. 4-1에 동그라미 1, 2, 3 내용이었고요. 4-2번 대상 부지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지를 다 사들여야죠. 남의 땅에다가 도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기 만약에 개인 땅 있으면 개인이 그 땅 주인이 여기 내 땅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비도 오고 가뭄도 심한데 잘 됐네. 우산 들고 장대 들고요. 작대기 꽂고요. 여기는 내 땅. 그러고 있으면 국가가 마비되잖아요. 다 사들여야 되죠.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 매수할 수 있다. 그 강제 매수를 수용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1번 누구라도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시행자니까 동그라미 1번 모든 시행자는 4-2번에 모든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땅 뺏는 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니까 법이 따로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법 이름은 긴 이름의 법은 직접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를 협의해서 매수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라도 매수한다고 했죠. 뭐를 할 때만요? 공익사업을 할 때만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땅만 뺏어요? 건축물, 나무도 다 뺏어야 돼요. 건축물, 나무도 다 뺏어야 돈 주고 사야 또 그 주인한테는 돈을 줘야 그리고 가져오고 그것들을 다 철거해야 도로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건물 남아있고 나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땅만이 아니라 돈 되는 거 싹 다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싹 다다 토지 등을
협의해서 가져오든 강제로 가져오든 시행자가 가져오는 거죠. 가져올 때 돈 줘요, 안 줘요? 돈 주죠. 불법적인 피해를 가했으면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는 거고요.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이 가해졌습니다. 도로 만들기 위해서 땅 뺏는 경우에요. 그거는 손실이고 합법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적법한 경우에는 손실, 그거는 보상한다고 하고 그 보상금을 줘야죠. 보상금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법 이름이 너무 기니까 관청에서도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 뺏을 때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부지는 다 뺏는 거죠. 그런데 이쪽 그림으로 가보시죠. 여기 부지로 정해진 땅은 다 뺏게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은요. 시설 부지가 아니잖아요. 시설 부지가 아니면 뺏을 수는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니까 왔다 갔다 쓸 수는 있지만 부지가 아닌 땅은 뺏을 수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도시공계획설에 인접한 토지 등은 사용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권한들을 갖고 사업을 하고 그 설계도 도면대로 뭐 콘크리트 비비고 아스팔트 깔고 하는 거야. 우리 공법에는 안 나오는 거죠. 다 끝났으면 공사 끝.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그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를 통해서 사업이 다 마무리됩니다. 이쪽 시설사업은 계획을 2개 세우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복잡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좀 더 어려워지게,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해지는 내용들이 붙게 되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 내용, 그러니까 7장 개발행위 허가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